안녕하세요. 코리안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마존에서 현대차를 산 후기를 알려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딜러에 방문을 해서 내고를 하면서 차를 사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오토가 론칭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료를 많이 모아놨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오토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베타라는 글이 있으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인데요. 작년 2024년 12월에 시작을 하여서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채 반년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리미티드 타임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2,300달러의 아마존닷컴 기프트 카드를 인센티브로 주었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종료가 되었고요. 다시 또 연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 이런 기프트 카드 인센티브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는 현대차를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프트카드 인센티브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런치 인센티브니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홍보용으로 이렇게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는데요. 아쉽게도 2025년 4월 15일까지 이 현재 2,300달러의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주는 인센티브는 현재 종료하였습니다. 나중에 또 연장을 하여서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존을 통해서 현대차를 사실 분들은 수시로 한 번씩 웹사이트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현대차를 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간단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차를 찾은 다음에 페이 기능을 해서 차를 일시불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파이낸스를 해서 할부로 살 것이냐 선택을 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프로텍션 플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메인터넌스 플랜이라든가 추가 워런티 같은 것을 구매를 하여서 옵션을 더할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이 끝나면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딜러에 가서 차를 픽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차가 가능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대차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아차도 안 되고 제네시스도 안 되고 반드시 현대차여만 되고요. 그림에서 보이는 팰리세이드, 코나, 엘란트라, 투싼, 산타페 같은 10개 정도의 모델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구매하게 된 모델은 팰리세이드가 되겠습니다. 아마존 오토스에 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추가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는 필터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제 팰리세이드가 선택이 되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옵션이 갖춰져 있는 SEL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리면은 색상이랑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을 더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흰색 색상을 선택을 하여서 검색 범위를 줄여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트림 레벨이랑 색상 정도는 정해진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쇼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셨으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올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추가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선택한 것은 2025년 현대 팰리세이드 SEL 프리미엄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캐시로 바로 일시불로 사는 것과 파이낸스로 하여서 할부로 하는 옵션이 나옵니다. 지금 할부로 나온 가격 같은 경우는 72개월을 할부를 하였고 6.08%를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인데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할부 금액, 다운페이는 나중에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요. 할부 금액 자체는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캐시와 파이낸스 이 두 가지 옵션만 보일 텐데요. 최근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전기차 경우는 리즈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차를 선택을 하면은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캐시, 파이낸스 그리고 리스 옵션이 따로 추가가 되니까요. 전기차를 쇼핑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옵션이 주어지고요. 일반 가스차나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데요. 아마 나중에 프로그램이 점점 더 확장되면은 리스 옵션이 전기차 외에도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시면은 가격 상세 옵션이 나옵니다. 기본 MSRP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에서 나온 이 추가 옵션들, 카펫을 더했다, 머드가드를 했다, 범퍼에 뭐 추가 장식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가격이 1200달러가 붙었다고 나오고요. 데스티네이션 피, 토탈 MSRP가 나온 다음에 딜러에서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자동적으로 더해서 나옵니다.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옵션 그리고 딜러마다 리베이트 금액이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가격이 나온 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다큐멘트 피라든가 세금 등이 더해져서 파이낸스 해야 될 최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추가 리베이트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할부를 할 때 이자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특정 이자율 같은 경우는 $1200 리베이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군인 신분이거나 경찰 신분 그리고 소방서 신분이면은 또 $500의 추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오니까요. 딜러에서 추가로 인스톨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디스카운트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하는 모델과 구입하게 되는 딜러, 그리고 일시불로 살 거냐, 파이낸싱을 할 거냐, 리스를 할 거냐 선택을 하면은 이 차를 구매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스텝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낸싱을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로 할 거냐, 몇 개월에 걸쳐서 할 거냐 간단하게 파이낸싱 에스티메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다 갖춰지면 실제로 이 할부를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문서를 추가로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승인이 되고 완료가 나면은 딜러에서 차를 픽업할 스케줄을 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컨트랙트에 사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스텝은요, 트레이드인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가 있을 때 이것을 트레이드인을 할 거냐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트레이드할 종목이 있으면 Add New Trade-in을 선택을 하시고 없으면 No Trade-i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트레이드할 차가 없어서 그냥 No Trade-in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트레이드인을 할 것이면 아마존 오토스에서 자동으로 가격을 매겨준다고 합니다. 차 빈넘버나 마일리지 상태 등을 정해서 대충 에스티메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음 화면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스코어를 대충 정하는 것입니다. 푸어에서부터 엑설런트까지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대충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지만 정하는 것이고 실제 크레딧은 여러분의 정보와 소셜 넘버를 넣어서 진행하게 되니까요. 대충 구간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엑설런트로 해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파이낸싱을 통해서 진행할 때는 할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24개월부터 많게는 84개월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60개월로 진행을 하였고요. 선택하시는 이 할부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개월을 선택을 하였을 때 3.99 APR 그리고 $0 리베이트가 없이 3.99 이자율을 받는 것이 있고요. $1250 리베이트를 받고 5.99%로 받는 것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낮은 이자율로 갚을 때는 3.99 APR이 낫겠고요. 원금을 더 일찍 내서 론을 정해진 기간보다 더 일찍 갚으실 분들은요, $1200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낫겠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더 좋은 딜이 어떤 건지 선택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낮은 이자율 3.99 APR을 선택해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이거나 경찰 신분일 때 추가로 $500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다운 페이먼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500에서 최고 $5000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 사인업한 카드가 있어서 스펜딩을 채워야 될 때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을 할 카드가 있으면 이때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존에서 아마존 프라임 크레딧 카드를 쓰시면 5% 적립이 되는데요. 아마존 오토에서 차를 사는 것 역시 아마존.com 구매로 간주가 됩니다. 5% 적립이 가능하니까요. 아마존 카드를 여기에 써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면 먼틀리 페이먼트, 월 페이먼트가 나오게 되겠고요. 파이낸스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를 다 포함해서 갚았을 경우 토탈 페이먼트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선택한 옵션을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프로텍션 플랜이 되겠는데요. 메인터넌스 플랜이라든가 추가 프로텍션 플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별도로 추가 플랜 같은 것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이 정도 가격에 오일 체인지랑 필터 체인지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추가되어 있는 브로셔를 잘 보시고서 어떠한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현대 10만 마일 워런티가 있죠.
이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할부를 했을 때 남아있는 차 가격과 할부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을 메꿔주는 갭 커버리지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선택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있는 이 워런티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빼고는 다른 것은 선택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선택하셨으면 최종 차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크레딧 어프로벌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를 소유할 소유주의 이름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레딧 어프로벌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넣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고용주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고용주가 누구인지, 전화번호, 그리고 월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고용주와 일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집 주소, 모기지를 내고 있으면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있는가, 추가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생년월일, 소셜, 연락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에 이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여서 선택한 이자율이 가능한지 크레딧 어플리케이션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 확인을 하신 후에 정보를 넣으시면요. 이 정보가 현대 딜러 파이낸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90초 이내에 결과값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저는 30초도 안 내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요. 이 그림이 나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싱 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다운 페이먼트가 얼마다, 그리고 APR이 얼마라고 나올 것인데요. 크레딧 스코어가 좋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원하는 그러한 APR이 나올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원하는 이자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캔슬을 하시고 다운 페이먼트를 더하든가 할부 기간을 느리든가 줄이든가 해서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림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캔슬을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이자율이 나왔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앞뒤로 올리시면 되겠고요. 보험 증명서 같은 경우는 옵셔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차를 구매를 하시고 빈넘버를 받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옵셔널이니까 지금 당장 올리지는 않으셔도 되겠는데요. 나중에 차를 픽업하실 때는 딜러에서 차가 보험에 들었는지 인슈런스 페이퍼를 요청을 하니까요. 차 구매가 완료된 후에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 모델 그리고 빈넘버를 바탕으로 하여서 보험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차를 픽업할 딜러의 다운 페이먼트를 페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차를 파이낸스 하기 이전에 $500다, $1000다, $5000다 입력한 금액이 있겠는데요. 그 입력한 금액에 따라서 데비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이용을 하여서 페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스펜딩을 채워야 될 카드가 있다면 이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저는 아마존 리월드 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포인트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우선 $500만 하였는데요.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 아마존닷컴에서 구매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5%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500에 5%면 $25가 되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은 제가 $5000를 다운을 했겠죠. 근데 저는 몰라서 우선 $500만 했으니까요. 아마존 크레딧 카드가 있으신 분은 이때 쓰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아마존을 자주 쓰시거나 다음에 쓰기 위해서 아마존 카드를 만드실 분들은요. 아마존 크레딧 카드 리퍼럴 링크 역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를 픽업할 방법을 고르는 것입니다.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1시간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이것은 차를 보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문서에 사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탠다드 위다웃 오리엔테이션 드라이브, 별도로 테스트 드라이브 하는 거 없이 그냥 차만 보고 문서 사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차를 사기 전에 다른 딜러에서 팰리세이드를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또 아마존 가격을 바탕으로 내고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래쪽에 있는 테스트 드라이브 없이 픽업하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를 픽업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달력에 픽업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능한 시간대가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오더를 하였는데 아마존에서 딜러에게 전화를 하여서 월요일 그 날짜로 픽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컨펌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구매가 다 끝났는데 별도로 시간 끌 거 없이 그날에 바로 픽업을 하였는데요. 딜러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구매를 하셨으면 딜러에 전화를 하여서 혹시 다른 날짜에도 픽업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시고 딜러와 조정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운 페이먼트 할 방법이 다 결정이 되었고 차를 픽업할 날짜와 시간까지 결정이 되었으면 마지막으로 플레이스 오더를 하여서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차를 주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Congratulations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겠고요. 차를 구매한 곳이 어딘가? 저는 최종적으로 그린빌 현대에서 차를 픽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원래는 이전에 다른 딜러에서 오더를 하여서 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제가 일요일 날에 차를 구매를 하여서 오더를 하였고 다음 그림과 같이 차가 구매가 되었다. 픽업을 이때 하면 된다고 나왔는데요. 원래라면 이렇게 차를 구매하고 나서 no reply at route1.com이라는 곳에서 추가로 문서가 날라오게 되고 여기에 온라인으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전에 오더를 한 딜러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메일이 오지가 않았는데요. 아마존 커스터머 서비스에 연락을 해보니까 제가 선택한 차가 주말 동안에 팔린 차였는데 주말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이것이 아마존 오토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캔슬이 돼서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더를 하여서 이 그린빌 현대에서 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딜러랑 아마존이랑 약간 시간차가 날 수가 있으니까 오더를 할 때는 딜러가 열려있는 주중에 오더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차를 픽업하도록 선택을 한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딜러의 모든 정보가 전달이 되었고 여러분께서 구매하는 차가 있으면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route1.com이란 곳에서 온라인으로 사인할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크레딧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필요한 문서들이 다 오게 되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차를 구매를 하였고 완료되었다는 이러한 정보가 왔는데도 오랫동안 라우트1에서 이메일이 오지 않으면 아마존 오토스의 커스터머 서비스나 아니면 딜러에 직접 연락을 하여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 픽업 스케줄이 결정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사인까지 다 하셨으면요. 정해진 날짜에 가셔서 픽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연락이 와서 그날 바로 픽업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딜러와 연락을 하여서 언제 픽업하러 가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딜러에서 찍은 비디오를 몇 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차를 미리 준비해 놔서 둘러볼 수 있도록 다 했고요. 저는 이미 다른 딜러에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다 했기 때문에 테스트 드라이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차 주변에 다른 데미지 난 것이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오피스 안에 들어가서 블루링크 앱을 셋업을 하고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다 사인을 하였지만 텍사스 법률상 3개의 문서에는 웻 시그너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접 펜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오피스에 들어가서 문서 3장 사인하고 열쇠 받아 나오는데 채 5분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에 차를 다 파킹해 놔서 아마존에서 현대 팰리세이드를 구매를 하여서 딜러에서 픽업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으로 사는 것이 좋냐 나쁘냐?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딜러에서 시간을 안 보내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역시 현대 딜러에 직접 방문을 하여서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보고 가격도 내고를 이미 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옵션에 월 페이먼트가 될지 대충은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우선 그것들을 제외하고서 실제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해서 차를 픽업하는 데 드는 시간은 정말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 딜러에 가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다 있으실 건데요. 저랑 제 아내 역시 예전에 딜러에게 하루 종일 붙잡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오퍼를 받으면서 시간 낭비 및 감정 소모를 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더하고 빼고 내고 할 필요 없이 보이는 가격을 그대로 투명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샀을 때는 이 편의성 이외에도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하여서 딜러를 방문해서 내고를 하였는데요. 요즘 관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온라인에 제시한 리베이트 말고는 추가로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2,300 기프트카드 올 것이 있으니 너네 딜러를 직접 방문했으니까 조금 더 좋은 딜을 달라고 했는데도요.
옵션을 더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아마존보다는 좋은 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딜러 디스카운트를 받고 3.99%로 이자율을 내면서 $2,300 아마존 기프트를 받는 딜이 제가 알아본 딜 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존 오토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보이는데요. 오더를 넣고 나서 그 오더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제가 받은 경험대로 딜러에 있는 정보와 아마존 오토에 있는 정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마존에 연락을 했을 때 고객 서비스 센터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제가 오더가 캔슬이 되었을 때도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캔슬이 되었는지 딜러와 연결을 해서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주었고요. 다른 딜러를 연락해서 오더를 넣었을 때는 아마존 고객 서비스 센터가 딜러를 직접 연락을 해서 정해진 스케줄보다 더 일찍 픽업을 할 수 있다고 발빠르게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은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에서 사는 가격이 가장 좋은 것인가? 제가 딜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존에서 산 정보가 가장 좋았는데요. 혹시라도 딜러에서 스페셜 디스카운트가 있거나 딜을 잘 할 경우에는 더 좋은 가격에 가격을 픽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딜러에 있는 모든 차가 아마존 오토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딜러에 더 정보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서 더 많은 모델 그리고 옵션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트랜짓이라고 하여서 그 딜러로 조금 있다가 들어오는 물량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올려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딜러 웹페이지를 체크를 하여서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현대차만 가능합니다. 아마존 오토에서도 다음에 더 확장을 되면은요, 다른 메이커, 모델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보면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차 딜러에 가서 세일즈맨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이번에 산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음에도 비교를 해서 좋은 인센티브랑 딜이 있을 때는 아마존을 통해서 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